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이진호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진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할 때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안은 300억 3,386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311억 1,472만 4천 원 대비 10억 8,085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대중교통 육성 지원 분야에 10억 6,837만 6천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교통 체계 조성 분야에 77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차량 등록 사무실 운영 분야에 965만 원을 감액하였고 반환금 기타에 242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 경비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은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 운수업체 지도 단속입니다. 대지 열병 발생으로 바우데이 축제 등이 취소됨에 따라 교통통제요원 물품 및 간식 지원비 488만 9천을 감액하였으며 법규 위반 행정처분 및 동원 차량 임무고지 발생 등 우편물 감소에 따라 공공운영비 288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조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입니다. 교통 취약지역 버스 운행에 따른 운행 결손금을 지원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700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조 교통정책 관련 계획수립 영역입니다. 평택 부발설 철도 건설 사업이 경기도와 관련 지자체들이 공동 대응으로 추진되었고 안성 서울간 직행버스가 조기 개통됨에 따라 미 집행된 자체 연구역비 총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조 수요 응답형 행복택시 사업 지원입니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감액 감차에 대비한 대체 교통수단으로 행복택시 확대 운영을 추진하였으나 주민 반대 및 교통부와 경기도 대응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자체 사업비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조 사업용 차량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입니다. 영업용 버스에 안전장치를 장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무부착 대상 차종 확대에 따른 국토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근로조건이 취약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금으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조 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겨울철 버스 승강장에 한파 저감시설인 온열 의자를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성립전 예산 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조 공도 차량 등록 사무실 운영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및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에 따른 우편물 발송 건수 감소에 따라 공공운영비 9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조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2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조 기본 경비입니다.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로 출장 일수 감소에 따라 국내외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운수업계 보조입니다. 당연도 4분기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 지원액이 다음 년도에 청구됨에 따라 소액 50억 원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4조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체계 효율화 및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검토 및 확정 지연으로 사업비 6억 원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5조 사업용 차량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입니다. 의무 장착 대상 차종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예시에 따라 사업비 2,240만 원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6쪽 해전교차로 설치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7쪽 해장교차로 설치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2019년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잔여 사업비 2억 6,499만 3천 원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주차장 특별하게 세출 예산안 편성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견인 대행 실비, 상실 시스템 통신요금, 일반 통신료는 집행사의 미발생을 감액하고 무인 단속 카메라, 전용회선 통신요금은 임대망 일부를 자가망으로 전함에 따라 통신요금 일부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주정차 단속 시스템 유지 보수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및 전광판 수리 수선비는 집행자를 감액하고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퇴직금은 부조계획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증액 및 감액 사유를 반영하여 총 8,1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예비비입니다. 세출 예산 감액 요인에 따라 8,5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시간제 계약직과 무기계약 근로자 처가 근무 및 출정 일수 감소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3차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40쪽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43쪽 명시월 설명서와 같이 국비 보조금 확정 내시가 2019년 11월 15일 내시가 늦어짐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 협의 등 선행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 8,500만 원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을 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네, 안정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수요응답형 행복택시 해가지고 이 도비가 4시가 안 돼가지고 우리 12, 10억 이게는 감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왜 도비가 왜 확보가 안 된 거예요? 도비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네. 금년도에도 이제 3억 3,800만 원 정도는 편성을 했는데 여기는 도비 50, 12, 50%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10억을 편성했던 거는 주 52시간 대비해서 버스가 이제 감차 감해가 불가피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거를 편성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52시간으로 인해 가지고 네. 버스가 뭐 안 들어간다든지 횟수가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현상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백성운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좀 하겠다 해가지고 더 감차 감해를 특별하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 감해가 없는 걸로 봐서 지금 저희들은 이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전 뭐 도시 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시골에서는 네. 지금 그 이제 뭐 버스 뭐 횟수가 작다고 이렇게 이제 민원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첫 차 출근이 뭐 10시인데 뭐 8시로 땡겨 달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민원들이 많은데 행복 택시 이런 이제 수요 응답형 이런 거라도 같이 이제는 4시가 돼 가지고 했으면은 그래도 이제 마을 그 분들이 다니는데 좀 불편하지 않을 텐데 이거 이제 갑자기 그러면 내년에 52시간 해가지고 버스가 감액이 되면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대응이 뭐예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행복 택시는 경기도에서 저희가 최초로 이제 했던 이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는 2억을 편성해서 했다가 금년도에는 좀 확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의 범위는 주 52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특수적으로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백성운수하고 저희들이 대화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감액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추경 등 이럴 때 다시 한번 편성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 이제 그 수정 예산에 올라왔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카메라 네네. 이거 학교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지금 처음으로 2군데 지금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금년도에 이제 우리가 신청을 했던 부분이 좀 뒤늦게 이제 내시가 됐던 부분이고요. 네. 내년도 사업은 아마 저희들도 초등학교가 이제 38개 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하고 또 유치원이 43개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고민을 해서 전부 다 하는 걸로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 때문에 아니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당연히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학교에서도 그 민원이 네. 이런 그 특히 여기 저 금강초등학교 같은데 네네. 거기 이 저 뭐야 이거 저 무인 단속 카메라 이런 거 뭐 꼭 옛날부터 설치해 달라고 이런 적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 초등학교 이런 저기는 이제 학교하고 이제 도로하고 이제 가까운데 네네. 그 정문이 네. 그런 데는 이거 꼭 빨리 이거 추진을 해야지 뭐 그냥 뭐 저기 저 뭐야 저 국비하고 이렇게 매칭이 아니라 그냥 시비를 가지고라도 이거는 빨리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하여간 잘 연구를 좀 해보셔. 제가 보기에는 뭐 국토비 이런 거 아닌 우리 시비라도 지금 저 급한 데가 있잖아요. 뭐 이제 그 우리 도로하고 이제 가까운 도로에 바로 이렇게 정문이 있는 데 있잖아. 예. 금강초등학교 같은데 네네. 이런 데 같은 데는 바로 이제 해야지. 잘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용머리 초등학교 또 뭐 내울 초등학교 네네. 거기는 차가 그 다니는데 이제 큰 일반전 그 지방도로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예산을 이번은 많이 편성을 해놓고 있는데 네. 아직 이제 국회에서 저기를 못 하다 보니까는 내시가 좀 안 돼서 그런데 내시가 되면은 아마 전향적으로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4시가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은 네네. 우리 10일에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입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철 의원님. 네, 유광철 의원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네. 페이지 415 교통정책 관련 계획서류 용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평택 부발선 네.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용역이 완료가 됐고요. 네. 이제 국토부로 이제 넘겨서 국토부에서는 기재부하고 협의 좀 중에 있는데 네. 현재도 경기도나 저희한테는 대비를 해가지고 이거를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 나오면 자료 좀 보고해 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앞으로 시에서 네네. 어떻게 우리 과장님 계획은 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현재 평택 부발선은 그래서 저희가 이 53km를 연결하면은 서해에서 동해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저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 노선이라고 보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기재부와 협의가 잘 된다면은 좀 신속하게 빨리 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의 입장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지.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서 뭐 BC가 확보될 수 있도록 또 역사가 어떻게 될 수 있도록은 뭐 나름대로 해서 자료도 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영역을 다 완료해 가지고 우리한테 오픈을 안 하다 보니까는 그 과정이 궁금한데 BC도 좀 상당히 높게 나온 걸로 지금은 뭐 예타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송미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송미찬 의원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시죠. 교통과 민원도 많고 할 처리도 많아서. 페이지 421페이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인데요. 네네. 지금 현재 안성에 일반 택시는 몇 대가 있는 겁니까?
395대가 있습니다. 395대고 법인 택시는 전체가 이제 395대고 네네네. 235대, 235대고 예. 그다음에 법인 택시는 117대. 117대군요. 지금 현재 안성이 택시가 많은 양이 아니면 적정 수준입니까? 아니면 모자르는 수준이에요? 일반 택시가? 법인 택시하고 포함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인 택시를 2010년도 이후에는 한 대도 정차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걸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거는 저기 할 거고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간 침체되지 않았느냐. 조금은 몇 대라도 좀 저기를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보시면 한파 저감시설 설치해서 이제 성립 전으로 올라왔던 거잖아요. 예. 이거는 겨울에만 작용을 하고 냉방기는 여름에만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세 곳이 어디였었죠? 네? 시내권역이거든요. 그 팀장님. 팀장님 말씀하시고 저기 마이크 켜십시오. 네, 그 하노라마트 앞에 있는데 거기 하고요. 저기 금산 노타리하고 그 사이에 6개 설치한 겁니다. 그 사이에 그 승강장에 의자를 네. 이렇게 6개를 이제 설치한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총 3개예요? 하나로마트 하나 쪽 하나 하고 하나로마트 지금 시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하나 하고 금산 노타리 네. 그 금산 노타리에서 이제 광신 노타리 사이에 그 고3 가는 버스 아, 예. 거기하고 예. 아 그러시구나. 요거는 뭐 혹시 현장을 가보셔서 느낌이 어떤지 그런 민원을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뭐 증설을 해야 된다는 역할을 해야 된다거나. 네, 가봤는데 그 뭐 할머니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버스 승강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버스 승강장이 이제 설치가 되거나 기존에 있는 그 승강장을 보면 상당히 광고물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네. 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제가 건축과의 그 지침에 나온 그 광고물 지정 게시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광고물은 다른 데 붙일 수 없고 네. 그 붙였다 떼면은 저 자국이 많이 생기니까 지정 게시판을 설치를 해놔서 네. 거기에만 붙이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적절히 연구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뭐 그런 환경들이 좀 이렇게 주의를 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예, 부분들은 건축가랑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예. 해서 하면 참 좋은 것 같으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반인수 위원님. 버스 승강장 얘기가 나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지사거리에 미양 가는 버스 네네. 타는 거기 수정할 생각 전혀 없으세요? 어떤 위치가 일단 도로가 예, 도로가 예. 차단됐잖아요. 인도가 차단돼서 사람들이 다니기도 불편하고 일단 장애인들이 지나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 길은 뒤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정수 앞에 왜냐면 그 또 어르신들 그 타는 거 뭐죠 보행기인가? 네. 그것도 다닐 수가 없고 그 자리 완전히 다 막아버렸잖아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수정을 해야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타고 아이들이 많이 타는 자리인데 거기가 특히나 학생들이 서 있을 공간도 별로 없고 다닐 공간도 없어갖고 그게 길을 완전히 인도를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여분도 전혀 없고 그거는 수정을 해주셔서 어떻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라도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위치를 옮겨서라도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 그거는 저희가 한번 현장을 봐가지고 별도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가로수 같은 거 이렇게 쓰러져 있고 그러면 처리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가로수는 관리를
일단 도로를 이제 개설할 때는 식재를 아마 건설과라든지 이제 관련 부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하고 나면 관리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고 처리가 잘 안 돼 있는데 그럼 산림녹지과가 중무 부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럼? 글쎄 정확하지는 교통사고 났으면 또 교통정책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요? 아니요. 이제 저희들은 그 네. 저희가 아니고요. 한번 파악을 해서 글쎄 처리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예. 좀 다니시면서 이렇게 그 어떤 그 사고의 잔상이 남아 있으니까 좀 보기가 상당히 좀 마음도 안 좋고 또 예를 들어서 사고 당사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참 트라우마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네,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유광철 의원님. 황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철도 시설 공단에서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은 네네.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고 네. 또 지금 뭐 국토부하고 이제 기재부하고 이렇게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예. 근데 본의 의원 생각에는 지금 뭐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국토부에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좀 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는 꼭 필요하고 또 평택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필요로 하고 이렇게 건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좀 되는 게 아닌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그리고 저희들이 철도 시설공단하고 국토부하고 출장도 좀 많이 다녀왔습니다. 네. 많이 다녀오고 그런데 한결같은 얘기예요.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경기도하고 같이 해서 도에다가도 문의를 해서 철도 시설공단이나 국토부에 저기를 해서 좀 자료를 좀 어떻게 좀 저기 좀 확인을 해서 알려주십사 하는데 거기서도 도의 국장님께서도 도의회에서도 답변하신 거 보니까는 그 이제 추정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그런 저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를 오픈하게 되면 뭐 민감해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좀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게. 그래서 매번 지금 철도 시설공단을 가서 뭐 실무자하고 이제 만나고 저기 하는데도 답변은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영역사하고도 한번 지금 저희가 수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최대한대로 저희들이 출장 나가서 그렇게 한번 저기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국토부 좀 방문을 하셔가지고 예, 예. 강력하게 우리 안성시 입장을 좀 잘 말씀을 드리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황진택 의원님. 네, 황진택 의원입니다. 설명서는 436부터인데요. 회전 교차로 그 설치 사업 네네. 이게 보면은 지금 일일 추경의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지금까지 총 사업비 2억 8천 2억 8천을 그대로 지금 이율하는 거고 금놀이 같은 경우에도 2억 8천에서 2억 300을 지금 이율하는 건데 그럼 사전에 여기는 그 행정적인 절차든가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보다는 이제 저희가 일회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도로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이제 상위 부서에 관리하는 도로다 보니까 경기도 협의가 좀 늦어졌고요. 여기서 지금 금년은 70% 이상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는 지을 계획인데 혹시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하는 거고요. 손해리는 말 그대로 이제 협의가 왔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2월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적입니다. 그래서 회전 교차로 사업은 뭐 전전년도 계속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해야지 그냥 막연히 민원이 있다 해서 하면 안 되고요.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회전 교차 사업. 그다음에 지금 여기 2월 사업에 빠진 게 있는데 원곡 하가천 그 교차로 사업은 지금 2월 사업에도 없고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지금 공사도 안 돼 있고 지금 추진 중인데 지금 2월 사업에도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거 완료된 거 아니잖아요. 그 사업은 어디로 도망간 겁니까 지금?
원고 하가천 저 회전 교체로 사업. 하여튼 그 회전 교체로는 그 현재 지금 토지 보상이 안 돼가지고 지금 수용 재개를 걸고 있고요. 이제 올해 명시효율이 됐던 거고 내년에 사고 이율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 2월 사업이 지금 없는데? 이 사고 이율은 지금 추경에 반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저 하가천 회전 교체 사업도 뭐 아시잖아요. 의회에서 그 예산 끼어 집어넣어서 없던 거 갑자기 집어넣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지금 조치도 안 되고. 나는 그 시에서 뭐 의원들이 갑자기 뭐 끼어 집어넣고 하는 거 좋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 기한을 완료해야 되고 계속 그 추진 경과도 좀 이행이 돼야 되고 지금 계속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은 사업들이 진척 안 되고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이거 예산 낭비 차원의 예산 낭비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느 순간 안성시가 회전 교체 사업에 꽂혀가지고 계속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전 교체 사업도요. 미리 할 곳은 준비해뒀다가 사전에 그런 주민 간의 협의라든가 사전 절차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그냥 갑자기 그냥 예산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송무찬 의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그 여쭤보려는 걸 깜빡을 했는데 434페이지 보면 명시에서 보면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403 잠깐만요. 434페이지. 네네. 네네. 도시형 교통모델에서 전에 명시를 하셨잖아요. 예. 이거는 그런 안성의 지금 교통에 대한 그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 지금 구상이 잡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아양 택지지구가 이제 오픈이 되고 저기에서 내리지역으로 돌아서 아양 택지지구를 거쳐서 지금 시내도는 88번 버스가 없어졌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시내를 회전할 수 있는 이 노선을 좀 새롭게 해서 이걸 갖다 하려고 지금 도시형 교통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 세부 내용은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신가요? 제가 좀 여쭤볼게요. 419조 사업용 차량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 네, 도비 매칭으로 1,720만 원 증액을 했는데 네. 우리 435조 보면 전세 버스의 경우에는 지금 2,240만 원 전액을 지금 명시 이월을 했네요. 전세 네. 버스의 경우에 이렇게 성과 실적이 나지 않는 이유는 뭐지요? 이게 이렇게 안전 장착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이분들이 그 생계형입니다, 거의 다. 생계형이다 보니까는 장착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거를 좀 회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무 사항인 거잖아요. 그 법적인 사항이죠. 네네. 예. 저희들도 어느 기간까지 안 되면은 이제 그 행정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빨리 하십시오. 예. 근데 대부분 답변은 지금 바빠서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동결기에 조금 더 하면은 저희들이 열심히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좀 독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지네요. 네네. 그리고 지금 연구 용역비로 415쪽에 지금 평택 불발선, 안성 서울 광역버스 신설 전액 지금 2,200만 원 삭감하신 내용이잖아요. 네네. 예. 평택 부발선에 대해서는 광역하고 지금 그 각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지금 뭐 그 추진 중인 예. 활동이 지금 있는 거고 네네. 이걸 지금 3회 추경에서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나요? 제가 2회 추경에도 원래 이해 추경에 반납이 충분히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요. 이해 추경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네. 그때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든지 그럴 때는 바로바로 저희들이
예산 삭감이라든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예, 이제 평택 부발선과 관련해서는 조금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저희 4차례 예타 지금 불발됐잖아요. 예, 예. 예. 지금 3차 기본 계획에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차례에 걸쳐서 예타가 불발된 상황은 그렇게 저희 지역에서는 전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 예타가 지금 불발됐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사전 타당성 영역 부분에 있어서도 뭐 긍정적인 내용은 도출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 노선과 뭐 역사 등등의 문제로 지자체 간 지금 뭐 협의 조정이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측면도 또 없지 않아 뭐 있어 보입니다. 좀 아까 의원님들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일단 좀 예타가 이번에는 좀 성사될 수 있도록 좀 적극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복택시 지금 사업 지원인데요. 네네, 지금 도보의 매칭 사업으로 한 2억 5천 정도 해갖고 지금 투입이 되어졌고 네네, 별도로 10억의 예산을 세웠다가 네네. 이번에 지금 전액 10억을 삭감하는 내용인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반 읍면동 단위의 실질적인 수요층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사실상 행복택시보다는 소형 택시라도 버스 노선에 대한 것을 좀 요구하는 네, 그렇습니다. 의견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앞으로 전체 대중교통 버스 체계 수립에 있어서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52시간 체제가 이제 도입이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돌출적인 상황이 이제 빚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일시적으로 계속 행복택시를 투입해서 해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여튼 이제 행복택시로 체계를 잡아갈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준공영제가 됐든 전체적인 버스 체계 부분에 대한 좀 정책적인 좀 결정을 좀 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시가 대처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준공영을 하던 공영제로 가던 사실은 투자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도 저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버스가 부득이하게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이 별로 안 살고 하는 지역을 행복택시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경기도 내에서 이제 관망을 좀 하면서 특히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이 아니라 공영제까지로 지금 네. 추진을 한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저희들 백성수하고 계속 타협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상은 준공영제잖아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준공영이라고 보기에는 예, 조금 저희가 손실 보전만 예, 일부 물론 이제 네네. 예, 명확한 개념으로는 이제 뭐 그렇지는 않지만 네, 실제 그렇습니다. 이제 손실 보전 뭐 해주는 측면이나 네네. 뭐 이런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인 버스 노선 체계 부분에 대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전환에 대해서는 조금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시기가 이미 좀 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좀 내부적으로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서 네네.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좀 정책적 개선 방향이 좀 나올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자, 추가 질의 없으시면 우리 교통정책과 소관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호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